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나무카 클라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생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원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어떤 직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경험을 해보고 제 환경에서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자동차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검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서 일을 하면서 평상시 타보지 못했던 그런 자동차를 많이 타볼 수가 있었고, 또 디자인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공부가 됐었던 이제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리기는 했는데, 또 이런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자동차 검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준비하게 됐거든요. 제가 베테랑이라고 뭐 보기보다는, 물론 한 업무를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배워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10년, 20년 동안 검사원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어떤 이제 노하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 자동차 검사원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크게 이제 3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1부에서는 자동차 검사소 적응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 하부로는 검사원 자신의 건강과 안전, 두 번째 소지품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고객과의 관계, 네 번째로는 검사원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나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검사소장과의 관계, 여섯 번째 접수원과의 관계, 또 사무실이나 정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검사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로 출근과 퇴근이 있습니다. 장비 관리 및 청소, 그리고 아홉 번째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평소에 검색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열 번째로 자동차 검사원 클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자동차 검사 업무 적응하기인데요. 사실 업무를 하면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검사원이 직무교육을 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자동차를 대하는 마음; 두 번째, 업무에 임하는 마음; 세 번째, 자동차의 특성 파악하기; 네 번째로, 검사 방법 숙지하기; 다섯 번째로, 잘 읽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 활용; 일곱 번째, 잊고 잊지 않아야 할 것; 여덟 번째, 교육장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기검사 배출검사 방법; 아홉 번째, 검사 판정, 고객 응대, 연장검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열 번째, 일일 점검, 월간 점검, 로드셀, 정도검사, 포집기 및 시설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을 떠올려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제 소개를 하겠지만, 현재 검사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억에 유추하거나 다른 검사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사원 소개를 하면요. 이제 교육을 2017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 신규 교육을 받고 바로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입사하려고 했는데 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입사를 그 예정을 해놓고 교육을 받으러 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을 근로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기다린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던 점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 안 된 상태에서 고전원 전기장치 취급자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종합검사 정기 교육도 받은 상태입니다. 정규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단기 근무로 이러한 검사소에서도 근무를 했고,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검사원 꿀팁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4년차 초보 검사원의 검사 꿀팁, 검사소 적응하기, 그리고 검사원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검사소 적응하기, 검사원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검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근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매연이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매연이 인체에 많이 해롭습니다. 이거를 이제 P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PM 2.5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미리파가 고도화가 돼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정말 머리카락보다 100배가 작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폐에 들어가면은 뭐 허파과리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위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항상 착용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뭐 사용했던 그 필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방독면을 사용했는데 이게 새 겁니다. 이게 새 거고 이게 한 달 정도 사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방독면을 잘 착용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방독면 착용 안 하면은 다 이게 내 폐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이 폐 건강에 해로운지 필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직업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검사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 검사소의 환경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력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사실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환기가 잘 안 돼서 과거에 다운이라는 그 검사 방법을 사용했을 때 매연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그 팬을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여기다가도 팬을 3개를 설치를 하고, 이게 왜냐면 이게 직선인데가 아니고 이렇게 꺾여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구가 이렇게 있고 들어와서 여기가 검사소인 거예요. 여기가 문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또 출구가 이렇게 작게 있고, 여기는 이제 투라인인데 이렇게 또 돌아가서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는 그런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환풍기를 달고 여기도 환풍기가 있었어요. 이 환풍기는 이쪽으로 불어내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매연이 막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필터는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데에서도 경험을 해봤을 때 그 어떤 곳에서도 필터가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이게 뭐 매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저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검사원을 하지만 이게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매연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착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많이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폐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검사원들 보면은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저는 흡연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갑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자동차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 그래서 이거는 장갑을 안 끼면 화상을 입기에 충분합니다. 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프로브가 있어요. 자동차 이제 배기관에 껴야 되는 그 프로브가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코팅 장갑을 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좀 메이커 있는 거 좀 좋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시커매지고 맨날 더러워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목장갑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많이 버리는데, 기름을 많이 묻히고 하는 데는 목장갑이 좋긴 하지만 검사원들이 착용하기에 목장갑은 제 생각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랜 동안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이게 손이 이게 마르기 쉽거든요. 수분을 다 흡수하고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게 손이 틉니다. 그래서 이게 손 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나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코팅 장갑을 사용하는데, 이런 거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비싸면 비쌀 수도 있어요. 맨날 이거를 교환한다고 치면은. 근데 목장갑도 빨아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검사원들 보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고객분들의
자동차에 타고 내리고 하면서 뭔가 조작도 하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더러운 장갑으로 고객의 차를 만지면은 고객이 본다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갑을 자주 교체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릎 보호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릎 보호대를 이중으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뭐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일하던 동료 중에는 검사원을 하다가 무릎 수술도 하고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된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차라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볼 거라면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안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안에다가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홈이 없는 거는 안에다가 착용을 하고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된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또 타고 내리는데 이렇게 대시보드에 또 무릎을 찧어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관 검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비트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시겠지만 안으로 내려갈 때 여기 이제 부딪힘 사고를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저만의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기관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많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단다든지 혹은 위로 보다가 손이 단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동차가 글쎄요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출될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코너를 돌리면은 좀 더 안전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 부위도 있는데 이렇게 정강이 쪽이나 다리 쪽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옷이 찢어진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문을 열다가 긁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다니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본인의 안전은 이제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누가 다른 사람이 신경 써주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항상 신경을 쓰고 내가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 회피해야 돼요. 회피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것을 무리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좀 난감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검사하는 중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중앙지방검찰청. 자,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했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석을 하라고 참석 여부 그래서 이름을 이제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안에 비트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제 유관 검사가 다 끝났다고 제 임의로 판단을 하고 사람이 이제 주위에 보이지 않는데 그 검사소가 차량이 검사가 끝나면 외부에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놔야 되고 다른 차를 또 검사해야 될 차를 가져오려면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배출이 끝난 거고, 이때는 ABS를 해야 되는데, 다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배출 라인에 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유관 검사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차를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고 시동을 걸고 이동을 했는데 그 안쪽에서 사람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부딪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119 구급대도 왔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도 출동을 하고 이게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 당시에 이게 현장 조사할 때는 이게 교통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조사관이 조사할 때는 이게 교통사고 특례법 뭐 위반으로 해가지고 뭐 교통사고로 처리가 돼서 제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제 받을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형사조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합의를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일하는 다른 검사원들의 안전도 그것이 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뭐 근데 그렇다고 뭐 일을 못할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갔어요. 거기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을 안 시키려고, 입원이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다행히 뭐 부러진 곳이 하나가 없다. 금 간 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은 뭐 의식은 분명히 있었고 진짜 이제 천만 다행이었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차량이 진행이 됐으면 정말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찔한 그런 사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이 검사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언제나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래 그 밑에 들어갔다가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가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직업이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새로 이렇게 진입하시는 검사원들의 그 연령층을 보면 굉장히 고연령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이제 반응도 떨어지고 또 배워나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젊으신 분들보다는 이 배워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느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또 함께 일하시는 다른 검사원들도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인내와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첫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이제 구독 또 이제 해주시면은 다음 이제 알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또 이제 동료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